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도 계속해서 CE로 끝나는 중요한 그리고 즉 빈도수가 높은 명사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E로 끝나는 명사들이라는 것은 전미사 ANCE, ENCE, CE도 포함해서 CE로 끝나는 명사들을 말하는 거고요. 13개의 명사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단어는 excellence인데요. excellence는 동사 excel, 강세가 뒤에 있죠. excel, 셀에 강세가 있습니다. excel, 뛰어나다 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excellence, 뛰어남이겠죠. 그 다음에 형용사는 excellent, 뛰어난 하고 형용사가 되겠고요. 명사는 excellence, 형용사는 excellent, 그리고 동사는 excel, 이렇게 강세가 뒤에 있다는 거 동사는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뛰어난 이런 말과 비슷한 말이 이제 brilliant 해서 형용사입니다. 빛나는, 빛이 반짝반짝 나는, 빛이 반짝반짝 날 정도로 아주 뛰어난, 훌륭한, 찬란한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명사 brilliant의 명사는 끝이 CE로 끝나는 brilliance, 이게 이제 명사가 되겠고요. 또 great, 또 뛰어나고 훌륭하고 하는 그런 말이죠. outstanding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막 서 있을 때, 여러 개가 서 있을 때 하나가 탁 튀어나와 있다 하면 눈길이 가죠. 그죠? 다른 거와 차별이 돼 보이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outstanding. 여기서 out도 이제 접두사가 되겠고요. stand, 서 있는 거에서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다른 것과 달리 나와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outstanding, 뛰어난, 이런 말이고요. remarkable, 또 이제, 뛰어난, 이라 뜻인데, remark가 언급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able, 할 수 있는 이런 게 붙어서, 이렇게 칭찬의 말을 할 만한 정도가 되는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markable 하면 이제, 훌륭한,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칭찬할 만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wonderful, 이건 쉽게 잘 아시는 단어죠. wonderful, 놀라운, 훌륭한, 뛰어난. 그래서 excellent, 뛰어난 하고 형용사하고 비슷한 말들이 brilliant, great, outstanding, remarkable, wonderful, 이렇게 뜻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거의 유사한 뜻으로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단어는 existence인데요. existence는 존재라는 명사가 되겠고, 동사는 exist, 존재하다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exist라는 동사에서 명사는 existence, 존재, 현재 있는 거죠. 반대말이라 그러면 사라지다, 존재하다의 반대말은 사라지다가 정도 되겠죠. 그래서 disappear, 앞에 this는 반대를 뜻하는 접수사라 그랬죠. 그래서 disappear 하면은 사라지다, appear가 나타나다니까. fade도 이제 슬그머니 사라지다 하는 그런 뜻인데, 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As the years passed, the memories faded away. As the years passed 하면은 해들이 지남에 따라, 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the memories, 기억들은 faded away, 서서히 흐려져간다, 사라져간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fade는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사라진다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vanish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ist의 반대말 하면 vanish 하면 좀 비슷할까요? vanish는 사라지고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거고, 실종되고 할 때 vanish 이렇게 많이 씁니다. 네, 이번 단어는 experience라는 단어인데요. 많이들 아시죠? 이거는 경험이란 명사고요. experience 또 뜻은 동사로도 경험하다, 겪어보다, 체험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experienced 해서 경험을 해본, 경력이 있는 이란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experienced 하면은 형용사로 쓰이는 거죠. 완전히 과거 분사 출발해서 이제 형용사가 되어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고요. 경험이 있는, 경험을 해본. experience에서 또 좀 연관된 단어가 experiment, 실험입니다. exper이하고 좀 비슷하죠. 앞에 exper이가 있죠. 그래서 experiment 하면 실험, 경험을 해보는 것이 되겠고요. expert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 expert 하면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
잘 아는 사람 그런 뜻이 되겠고요. 반대말은 expert하고 반대말은 이제 초보자, 초심자, 시작해보는 사람, 신출내기 뭐 이런 뜻으로 가진 beginner, begin에 er이 붙어서 시작하는 사람이 되겠죠. beginner, 그래서 시작하는 사람, 초보자 또는 novice, 초심자 이런 뜻도 있고요. newbie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죠? 신출내기, 초심자, 초보자. rookie 하면은 이거는 주로 운동선수들 쪽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rookie, 그 신인 선수. 그래서 꼭 운동 쪽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간에 이제 신입생 하면 rookie 이렇게 듣습니다. expert하고는 반대말이 되겠죠. 이번 단어는 essence인데요. essence는 많이들 들어보신 단어일 겁니다. 화장품 같은데 에센스 뭐 이렇게 많이 말이 나오는데 원래 이 뜻은 핵심, 본질 이런 뜻입니다. 에센스에서 나온 형용사가 essential, 강세가 틀리죠. essence는 앞에 있고 essential 하면 세에 있습니다. essential 할 때 sen에 강세가 있고요. essential은 이제 형용사니까 본질의 핵심적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이라 그러면 저는 딱 생각나는 단어가 또 GIST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생 때 저희 그 수업 가르치던 교수분이 항상 쓰시던 말투가 뭘 한참 설명하고 나서 핵심은 이거다 할 때 the gist is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리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핵심 하면 요점, 핵심 하면 또는 gist라는 단어가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key도 있습니다. 열쇠란 뜻도 있고 또 핵심이란 뜻도 있겠죠. 그 다음에 포인트, 요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냥 점뿐만 아니고 요점, 핵심. 그래서 포인트 예를 들면 The point is that he is your friend 해서 The point is 했으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that he is your friend, 그가 너의 친구라는 거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단어는 evidence입니다. evidence는 명사로서 확실함 또는 증거 이런 말이 되겠고요. 형용사는 끝에 ce가 t로 바뀌어서 evident 해서 명백한, 확실한, evident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evidence 명사로서는 이게 확실함도 있고 증거란 말도 있으니까 그 증거는 또 유사한 말이 proof가 있습니다. proof 하면 이제 증거가 되겠고요. proof는 prove, 입증하다란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되겠고 그 명백한, 확실한의 반대말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obscure 하면 불분명한, 분명하지 않은 obscure. 그 다음에 questionable 하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할 만한 좀 의심스러운, 뭔가 확신이 안 가니까 물어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questionable, 확실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sketchy 해서 sketch, 우리가 그냥 그 그림을 그릴 때 sketch 한다 할 때는 sketchy에서 y가 없이 ch로 끝나고요. 거기에 y가 붙어서 스케치 같은 이란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계략적이니까 뭔가 확실하거나 명백하지가 않죠. 그래서 sketchy에서 계략적인, 불확실한 이런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uncertain, unclear라는 거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uncertain이나 unclear 앞에 있는 un은 반대를 뜻하는 접두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할 단어는 vague 해서 모호하고 애매하고 뭐가 명확하지 않고 그럴 때 vague라는 또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evidence는 증거, 확실함이고 여기서 나온 형용사는 evident, 명백한, 확실한. 이거의 반대말은 obscure, questionable, sketchy, uncertain, unclear, vague 이런 단어들을 쓰게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fence인데요. fence는 울타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fence란 명사, 울타리는 fend란 동사에서 나왔고요. fend가 막아내다, 뭐 뿌리치다 하는 막아내는. 그래서 그 명사는 이제 그 막기를 누가 적들이 침입해 들어오는 거를, 침범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울타리가 되겠죠. 그래서 fend, 막다, 뿌리치다 하는 동사에서 fence, 울타리라는 이제 명사가 나오는 거고요. fend의 그 용법을 보면 off를 좀 많이 씁니다. 전치사 off를. 그래서 he managed to fend off his attackers. he managed to 했으니까 그는 겨우 이렇게 했다는 거죠. 겨우 할 수 있었다. 뭘 할 수 있었냐면 to fend off, 뿌리치기를, 막아내기를, his attackers,
그의 공격자들,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는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뿌리치는 것을 이제 할 수 있었다. 어떻게든지 뿌리치기를 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막아냈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fend는 전치사 off를 좀 많이 쓴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fend에서 나온 단어들이 이제 공격하다, 수비하다가 있는데 우선 수비하다는 defend가 있습니다. 그 반대말은 offend, 공격하다가 있고요. fend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defend는 수비하다, offend는 공격하다. 여기서 나온 명사는 defense, 수비, 공격은 offense. 다 대칭을 딱 돼 있죠. 그 다음에 수비적인은 defensive, 공격적인은 offensive. 그래서 defend, defense, defensive가 이제 수비하다, 수비적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격 쪽은 offend, offense, offensive 해서 공격하다, 공격, 그 다음에 공격적인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단어는 finance 이라는 단어인데요. finance 하면은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겁니다. finance의 뜻은 명사로는 재정, 금융이라는 뜻도 있고요. 동사로는 자금을 공급하다, 재원을 공급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finance, 재정, 금융이라는 뜻에서 financial 하면 형용사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재정의, 금융의 뭐 이런 말이 되겠죠. finance에서 나온 명사는 financing이 있습니다. financing은 형용사처럼 보이지만 이제 ing가 붙어서 이제 동명사가 돼 있는, 동명사가 돼서 명사가 된 그런 말이고요. 자금 조달 하는 뜻입니다. 자금을 어디서 이제 융자해 빌려온다든지 뭐 그다음에 그 주식을 공개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파이낸싱 해서 자금 조달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 금융업자 뭐 이런 뜻으로 financier 하고 강세 위치가 I에 있습니다. financier, 금융업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finance, 재정, 금융에서 나온 형용사가 financial, 재정의, 금융의, 그 다음에 명사는 financing 해서 자금 조달, 그 다음에 금융 쪽에 일하는 사람, financier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financial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이제 financial crisis 해서 금융 위기 뭐 이런 단어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보면 주기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정 위기, 금융 위기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financial crisis 또는 이건 이제 전 세계적이고 어떤 회사들은 또 하다 보면 대출금을 갚지를 못한다든지 막 이런 그 경제적으로 재무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는 지금 financial crisis를 맞고 있다. crisis가 위기, 긴급 상황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Department of Finance 하면은 이제 회사마다 이런 게 있겠죠. 재무과, Department of Finance, Department가 어떤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제 재무과 이렇게 되겠고요. 나라 전체로 볼 때는 재무부가 있겠죠. 그럴 때는 Ministry of Finance, Ministry라는 단어가 정부의 어떤 부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Ministry of Finance 하면 재무부가 되겠고요. Ministry, 이 어떤 정부 부처를 이끄는 사람은 장관이 되겠죠. Minister, 장관은 Minister. 그 다음에 영국처럼 영국처럼 그 의회 민주주의, 의회 제도에서는 그 수상을 이제 제일 가는 장관 해서 Prime Minister, Prime이 제일 가는 첫 번째 뭐 이런 거거든요. Prime Minister 해서 수상이 되겠습니다. 장관들 중에서 첫 번째. 그래서 장관은 Minister, 그 다음에 수상은 Prime Minister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단어는 Fireplace입니다. Fireplace라는 단어를 보면 앞에 Fire가 있고 뒤에 Place가 있죠. 그 두 개가 합쳐져서 Fireplace가 됐고요. Fire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이 되어 있고요. Place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불 타는 장소였겠죠. 불이 있는 장소. 근데 지금은 Fireplace 하면 집안에 불이 타는 장소가 어디냐면 벽난로, 부엌이 아니고요. 집 실내에 있는 난로, 벽난로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외국 집들은 집에 그 거실 같은데 그 난로
나무 장작 태우고 하는 그런 벽난로 있잖아요. 그겁니다. fireplace. 그래서 fire가 붙어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firearm 하면 arm이 팔뿐만 아니고 무기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firearm 하면 불꽃이 나가는 무기니까 총기류가 되겠고요. fireball 하면 불이 공처럼 되는, 뭔가 폭발했을 때 불덩이가 되는 그런 거를 fireball이라고 하고요. fire engine은 한 단어로 합쳐지진 않았지만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fire engine 하면 불자동차. 우리 불이 났을 때 그 사이렌을 울리면서 달려가는 불자동차를 fire engine이라고 하고요. firefighter 또는 fireman 해서 이거는 소방관들, 불과 싸우는 사람들 또는 불남자 해서 소방관이 됩니다. firefighter, fireman. 그 다음에 firefly는 날아다니는데 불이 있는 게 뭘까요? 이게 반딧불입니다. 말이 재밌죠? firefly, 반딧불이 되겠고요. firepower 하면 이제 순수하게 그냥 우리말로 딱 번역을 하면 화력, 어느 쪽이 더 화력이 더 강하다 할 때 firepower, 불꽃의 힘 해서 화력이 되겠고요. fireproof 하면 불에 잘 타지 않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ireworks 하면 복수를 해서 이거는 불꽃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ire가 들어가는 이런 좀 잘 사용되는 단어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단어는 force입니다. force는 이전에 많이 나왔던 단어고요. 명사로는 힘, 무력, 군사력 이런 뜻이고 동사로는 강제로 시키다 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force는 형용사가 되면 이제 forceful 해서 힘이 있는, 강력한 이런 뜻이 되겠고요. armed forces란 말이 있습니다. armed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무장을 한이 되겠고요. forces 해서 힘들이니까 이게 이제 군대가 되겠습니다. 육해 공군 통틀어서 군대 하면 이제 armed forces 해서 무장한 힘들 하면 군대가 되겠고요. 저는 force 하면 또 어떤 단어가 생각나느냐 하면 fort가 생각납니다. fort는 요새란 뜻이고요. 강력하게 그 군대가 수비하고 있는 그런 요새 있잖아요. 기지. 그런 걸 이제 fort라고 그러고, 좀 규모가 작은 거는 fort. 규모가 좀 있는 요새는 fortress가 되겠고요. fort에서 또 나온 단어가 fortify. 강화하다. 진지를 이제 든든하게 만들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를 강화하다. 튼튼하게 만들다. 또 그 다음에 이거의 명사는 fortification 해서 요새로 만들다, 요새화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fort는 요새 기지가 되겠고요. 그보다 좀 더 규모가 큰 요새는 fortress, 강화하다, 요새로 만들다 하는 거는, 튼튼하게 만들다 하는 거는 fortify, 이거의 명사는 fortification 이렇게 됩니다. force 하면 저는 fort란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fort는 이제 요새 기지다 보니까 미국은 영국하고 독립전쟁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남북전쟁도 치렀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내 곳곳에 그런 기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 도시 지명에 fort하고 시작하는 지명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아마 포트 낙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포트 낙스는 그 미국 정부의 금괴를 보관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가끔 소재로 등장합니다. 금고 토리범들이 포트 낙스에 있는 금괴를 털기 위해서 막 그 국리를 하는 그런 영화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 낙스 하면 미국 정부의 금괴 보관소가 되겠고요. 또 포트에서 또 나온 단어가 포트가 있는데 발음은 같습니다. 그죠? 끝에 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점, 장점 이란 뜻의 포트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ce 하면 저는 fort가 또 생각나고 또 거기에서 또 요새 기지뿐만 아니고 강점, 장점인 fort까지 주르륵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조금 전에 armed forces 하면은 육해 공군 통틀어서 군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arm이 어떤 뜻이냐면 팔다리 할 때 팔이란 뜻도 있고요. 또 무기란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로는 무장시키다, 군대를 무장시키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arm에서 나온 단어가 army, 군대가 있고요. army는 그냥 통칭해서 군대라고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armed forces하고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육해 공군 따로따로 말할 때는 또 육군이라는 뜻도 쓰입니다.
다음에 또 동사 arm에서 나온 단어가 armament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무장시키다, 군사력을 확충하다, 군비를 늘리다 뭐 하는 그런 armament가 있고요. 또 armor가 있습니다. 장갑, 갑옷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아마다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함대입니다. 그래서 아마다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아마 스페인에서 중세 스페인의 그 무적 함대가 있죠.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스페인의 그 유명한 무적 함대. 이거는 이제 대명사로 쓰이고 그래서 앞에 철자 A가 대문자로 쓰입니다. The Armada 하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armament race 하면은 race가 경주잖아요. 달리기 경주. 그래서 armament race 하면 군비 경쟁. 나라 간에 서로 군비를 막 서로 늘리고 하는 그런 군비 경쟁이 되겠고요. disarm이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arm의 반대말이 되겠죠. arm이 무장시키다 하고 dis 반대가 붙으니까 이거는 무장 해제를 시키다. 그래서 여기서 disarm에서 나온 단어가 disarmament 해서 군비 축소가 되겠습니다. 미국하고 냉전시대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군비 축소 협약, 군축 협약을 한다 할 때 그때 군축이 disarmament가 되겠고요. 형용사로는 disarming 해서 적개심이나 긴장을 없애는 무장 해제시키는 이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disarmament agreement 하면은 군축 협약이 되겠죠. disarmament가 이제 군축이 되겠고요. agreement는 agree 동의하다의 명사가 되니까 서로 간에 둘 쌍방 간에 협의를 해서 동의하다 하니까 협약이 됩니다. 그래서 군축 협약을 disarmament agreement라고 합니다. agreement는 이 협약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집을 구하면 보통 이제 월세로 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임대 계약이 되니까 이런 거를 rental agreement, 렌트가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렌탈카 할 때 그 렌탈입니다. 그래서 rental agreement에서 그 임대 계약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furnace인데요. furnace는 용광로 또 난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oil furnace 하면 기름을 태우는 난로가 되겠죠. 석유 난로 같은 그런 furnace가 용광로뿐만 아니고 이제 난로란 뜻도 있다. 그래서 oil furnace 하면 기름 난로. 생각나는 게 이제 chimney 굴뚝이 있네요. 난로에 불을 떼고 가면 이제 굴뚝으로 이제 연기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 chimney 굴뚝이 있고요. fireplace에서도 또 굴뚝이 필요하죠. 그 집마다 옛날에 다 굴뚝이 있었습니다. chimney 굴뚝. 그 다음에 석탄을 때운다 하면 석탄이 coal이 되어 있고요. flame은 불꽃입니다. 불꽃, flame. 그 다음에 heat 하면 열기, 열을 가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lame에서 나온 단어가 그때 염증을 한번 소개시켰습니다. 그죠? 소개시켜드렸죠. inflammation 해서 flame, 불꽃이라는 단어에서 염증이란 단어가 나왔었다 하고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단어는 glance입니다. glance는 흘긋 대충 이렇게 살펴보는, 곁눈질로 보는 뭐 그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She glanced around the room to see who was there 하면 She glanced around the room. 그녀는 그 방을 쭉 이렇게 슥 둘러봤다 하는 말이 되겠죠. 자세하게 집중해서 막 이렇게 자세하게 살핀 것이 아니고 슥 한번 이렇게 고개 돌리면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glance를 씁니다. 그 다음에 She glanced around the room. 그녀는 그 방을 쭉 이렇게 둘러보았다. To see, 보기 위해서 Who was there? 누가 거기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쭉 한번 둘러봤다. 우리가 방에 누가 있는지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볼 때 자세히 안 보잖아요. 그죠? 그럴 때 glance입니다. 보다에는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는데요. 뜻이 조금씩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glare가 하면 glare는 태양이 이글거린다 할 때 그 glare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막 적개심으로 뭔가 분노에 차서 막 쏘아보듯이 이글이글 눈이 불타오르면서 보는 거를 glare라는 동사를 쓰게 되겠고요. look은 그냥 보이다고 어떤 뭘 보다입니다. 그래서 look at something 하면은 뭘 보는 거죠. 그 as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선을 고정해서 보는 그런 걸 look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eep,
둘 다 좀 비슷한데요. 엿보고 몰래 보고 하는 겁니다. peep, peek 해서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니고 남이 모르게 살짝 보는 거, 엿보고 몰래 보고 좀 비슷하죠, 단어가. 그 다음에 see는 이제 지각 동사 중에 하나였죠. 왜냐하면 see는 내가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눈 뜨고 있으면 내 눈에 들어와서 보이는 거, 가만히 있어도 보이는 거, 내가 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보이는 거. 이것이 지각, 내 감각기관으로서 시선에 잡히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보이는 see가 되겠고요. stare가 있습니다. stare는 좀 이렇게 노려본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하고 노려보고 뭔가 시선을 고정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stare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watch가 있습니다. watch는 시계뿐만 아니고 텔레비를 보다 뭐 할 때 watch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는 거고, watch에서 연관된 단어가 watch tower가 있는데, 타워가 탑이잖아요. watch tower 하면 감시탑입니다. 그러니까 watch는 감시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watch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좀 감시하듯이 보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는 그런 보는 거겠죠. 그래서 보다에 관련된 단어들이 이제 glance, glare, look, peep, peek, see, stare, watch가 있는데 각각의 뜻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적절하게 단어를 잘 쓰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고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단어는 guidance인데요. guidance는 guide라는 동사, 안내하다, 인도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되겠고요. 뜻은 안내, 인도, 누가 누구를 이렇게 끌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길로 가시면 됩니다 하고 안내해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guidance 명사가 되겠고요. guided tour 하면 가이드를 받는 관광이 되겠죠. 그래서 안내를 받는 관광, 가이드가 있는 관광이 되겠고요. unguided 하면 안내가 없는 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un은 반대를 뜻하는 접두사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가이드북 하면 안내서, 지침서가 되겠고요. 안내나 지침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는 그런 것 글이 실려 있는 그런 책이 되겠고, 가이드라인 하면은 어떤 걸 수행을 할 때 이렇게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런 지침에 따라서 하면 좋습니다 하는 안내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가이드라인, 지침, 안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에서 나온 명사가 가이던스. 그 다음에 안내를 받지 않는 하면 unguided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hindrance인데요. hindrance는 앞에서 enter의 entrance, 들어가다, 입구 할 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enter, entrance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변화를 한다 해서 hinder, hindrance 뜻은 저지하다, 막다, 방해하다 하는 말이죠. hinder. 그리고 명사는 hindrance, 그러니까 저지, 방해 뭐 이런 말이 되겠고요. hinder하고 비슷한 동사들이 몇 개 있다고 같이 소개를 했었는데, deter, 막다, 저지하다. 그 다음에 이거의 명사는 deterrence가 되겠고요. impede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명사는 impediment, obstruct, 뜻은 다 방해하다, 저지하다 라는 뜻이고요. 이거의 명사는 obstruction. tion이라는 전미사가 있을 때는 항상 그 앞에 있는 음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obstruction하고 rock, tion 앞에 있는 rock, 여기에 강세가 있고요. obstruction하고 prevent도 이제 막다, 저지하다, 방지하다 뭐 이거죠. 여기도 명사가 prevention인데 tion이 있는 그 앞음절 than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prevention 이렇게 되겠고요. prohibit, 금지하다, 의 명사도 prohibition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강세는 B에 있습니다. 그래서 prohibition하고 prohibition, tion이 있는 그 앞음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prohibition 이렇게요. 이번 동영상 마지막 단어입니다. influence라는 단어인데요. influence는 영향, 영향력이란 뜻이 되겠고요. 여기서 나온 말이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뭐 이런 데서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 많이 팔로우가 있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인플루언서, 우리말로는 그냥 인플루언서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강세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왜냐하면 인플루언스, 영향력이라는 명사의 강세가 제일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 해서 인플루언서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하고 형용사가 되면 influential 하고 강세 위치가 바뀝니다. 강세 위치가 n에 있고요. influential. 그 다음에 t가 생겨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nfluence, 영향, 영향력. 그 다음에 형용사는 influential, 영향력이 있는 이라는 말이 되고요. 여기에 좀 influence하고 좀 비슷한 말이, 비슷하게 출발한 단어가 이제 fluent가 있습니다. 그래서 influence하고 fluent를 보면 FLU가 있죠. 이게 이제 어떤 액체 흐름, 뭐 공기 흐름하고 관련된 어근이 되겠고요. 그래서 fluent 하면 물이 흐르듯이 하는 그런 단어가, 그런 뜻이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fluent는 유창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flow가 있고요. 흐르다. 다 flu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fly, 날다. 이것도 flu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ly의 명사는 flight. 이거는 많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flu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influenza, 독감을 줄여서 influenza 하면 단어가 기니까 그냥 flu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독감입니다. 감기는 cold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 지금 감기 걸렸어 할 때는 I've got a col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독감은 flu, 감기는 cold. 독감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influenza인데 flu라고 줄여서 쓴다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도 이번 동영상에 계속해서 이어서 CE로 끝나는 중요한 명사들을 계속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